안녕하세요, 범띠 여러분. 2019년 범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꾸준한 물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독특한 자기 방식의 충전을 도모하셨던 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 가출이나 독립생활 등으로 고시원이나 작은 단칸방 등을에서 계시지는 않나요? 현재 진행 중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러느라고 또 어려운 환경도 또 잘 적응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부로 승화시키시면서 잘 일상을 소화해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구속과 간섭을 싫어하시는 뱀띠 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남들은 걱정의 시선을 막 보내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다음 목표를 위해서 현재 만족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면서 혹은 그것에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현명하게 자신을 잘 찾아가고 계셨던 모습이세요. 정말 뿌리의 에너지가 탄탄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남들은 나보고 막 산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나는 어려워도 꿋꿋이 잘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남속도 모르고 그렇죠. 정말 뜨거운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시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도 놓지 않으시고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2020년은 범띠 분들에게 어떤 기운이 찾아올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범띠 분들에게는 하늘이 평관이고 땅이 정인이에요. 평관은 사회나 학교 같은 그런 공동체 내에서 내가 만나는 기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것,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사회 보편적인 학문이나 내가 사는 공간 등 나를 편안하게 하는 어떤 공부나 활동, 나를 안전하게 하는 장소 등을 연상을 하시면 좋아요. 요약해드리면 남과 꽤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과정,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자신의 사회적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것이므로 쓴 보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쓴 보약은 먹기는 싫지만 먹고 나면 몸에는 좋잖아요. 그럼 5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2020년 범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마음 건강.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견뎌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 좀 힘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호랑이띠 분들이 참 돌진형이시라서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돌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섬세함이 요구되는 쪽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좀 더디게 흐른다 그러면서 뭔가 팔다리가 좀 묶인 듯한 느낌도 들고 두통도 뭔가 내 속도에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두통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띠 분들 중에 신병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계신 곳에서 멀리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현재 지금 계시는 곳에 그 에너지가 나를 좀 끌어들이는 그런 중력이 내 에너지를 더 소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올가매는 느낌이 좀 심하게 드신다면 자주자주 휴식도 취해 주시거나 여행을 가신다면 온천같이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를 충분히 푹 고아서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에 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것이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장통, 이제 몸 건강에 관련된 건데요. 성장통이 실제로 이 몸의 통증으로 올 수도
있는 때예요. 해야 할 것들이 좀 커질수록 그 저항력도 커지는 때라서 그거를 또 견디다 보면 막 입술이 트기도 하고 몸에 이렇게 알러지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에는 한국 사람 보편이 또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꼭 화가 나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몸이 아파지면 하려던 일에 지장을 또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정리를 이렇게 느릿느릿한 속도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듯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 또 느릿느릿한 거, 여유로운 것과 가까이 있는 게 좋으세요. 뭐 휴가를 좀 신년에는 자주 내신다거나 병가를 내고 그 빌미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휴가를 다녀오신다거나 머리를 좀 많이 쓰셔서 많이 쉬시는 쪽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땡이를 많이 좀 피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듣는 사장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사장님도 많이 쉬셔야 돼요. 예. 그놈의 경쟁력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은은한 보랏빛 할미꽃을 구해서 신년의 수호 정령으로 이렇게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 느릿느릿하고 고개 숙인 그 어떤 차분함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평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개 숙인 노인의 모습이 또 그런 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안정감이 되니까. 뭐 다이어리나 핸드폰에 황토색이나 숫자 4나 6 이런 것들을 새겨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편견 없이 들어주고 묵묵히 들어주는, 그리고 나를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를 겸허하게 해준다면 두고두고 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한 해의 여정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충전을 꾸준히 해주신 만큼 반대 에너지를 만나도 모두 흡수해서 빛으로 만들어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푹 고운 곰탕처럼 그렇게 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6, 7월이 호랑이 분들이 쉬시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8, 9월도 있네요. 8, 9월도 재물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6, 7월에 푹 쉬시고 8, 9월에 또 돈 버시고 이러면 됩니다. 걱정 놓으시길 바라고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연인, 인연, 그리고 사회. 2019년에 연인운이 들어와 있어서 그때 맺어진 분들은 2020년에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관계 맺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2021년에도 또 인연운이 또 찾아오거든요. 그때 또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고요. 2020년에 이제 월 단위로 보면 또 1, 4, 7, 10월 이렇게 각각 인연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편이죠. 그렇다면 이제 맺어지기 좋은 팁, 내가 가진 미친 카리스마, 이 범띠분들이 미친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사회 속에서는 발휘를 하되 관심 있는 이성이나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동성 친구나 이런 친구들 앞에서는 그 미친 카리스마를 약간 정말 약간 살짝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대하시면 아주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도 더 좋아지시겠죠. 호랑이가 자기 힘을 먹이를 잡는 데 쓰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넓게 헤아리고 품는 행위가 바로 이제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소양이기도 해서 참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게 되네요. 참 반성하면서 재물운에 대한 인연, 연인운과 사회운에 대한
멘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넷째 재물. 2020년에는 좀 간간히 재물이 운이 들어오고 간간히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선 맛보기에는 좋다고 보시면 돼요. 2021년에 이제 쭉 안정적인 재물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에는 큰 기대보다는 공부와 준비의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후년을 위해서요. 예전에 영화 제작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영웅재중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한효주와 영웅재중의 주연인 천국의 우편배달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흥행은 네. 그렇지만 그때 영웅재중의 이제 그 제주도 촬영이었는데 영웅재중이 자꾸 NG를 냈어요. 자주 NG가 나서 이 촬영이 다음 촬영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 영화 제작이라는 게 하루 촬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스태프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NG가 날수록 계속 긴장하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 입장에서 자기가 NG가 나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라도 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참 사면초가였어요. 영웅재중도 그때. 근데 자신과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스텝들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막 다시 메이크업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스텝들한테 개그를 날리는데 그게 저는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 개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압박이 많은 상황. 근데 자기 스텝한테 저기요, 가수 B를 누를 수 있는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긴장되고 힘들고 클릭 B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근처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때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하려는 모습이 이 범띠 분들의 그런 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스스로 힘을 끌어내서 타인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하는지 한편 애틋함도 느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감사함도 느꼈었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범띠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년 운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으로 그 신년 마야 운세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함께 다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이 흘러갈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면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 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줬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